KF-21 첫 실사격에서 치명적 결함 발견 사격 1번이면 박살나는 유리덮개가 극찬받는 이유, 운속 돌파 뒤 더 무서워졌다. KF-21 무장분리기 총발사 공개. 이번 실사격은 KF-21이 실전 배치되기 전 거쳐야 할 중요한 시험 중 하나로 한국군은 이 과정에서 데이터 확보와 성능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격 시험을 통해 KF-21이 초음속을 돌파한 이후 무장의 안정성과 기총 발사 시 공기역학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KF-21의 기총 사격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장분리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전투기 내부의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 무기 투하 및 발사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실제로 무장분리 후 미사일 및 폭탄이 안정적으로 투하되는 것이 관측되었으며 이는 KF-21의 실전 운용 능력을 더욱 높이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기존 4.5세대 전투기와 차별화된 KF-21의 무장 시스템은 실전에서 더욱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렇다면 KF-21의 캐노피가 유리덮개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극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KF-21의 조종석 덮개가 단순한 강화유리가 아니라 특수 복합 소재를 사용하여 높은 내구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벼운 무게를 실현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KF-21이 초음속 돌파 이후에도 안정적인 기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로 작용하며 조종사의 시야 확보에도 유리한 설계를 채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즉, 기존 전투기의 캐노피보다 더욱 발전된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유리덮개가 아니라 최적화된 공기역학적 설계가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무장분리 및 기총 발사 시험은 KF-21이 전투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일부 결함이 발견되었지만 이는 전투기의 성능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이며 한국군은 이를 기반으로 KF-21의 무장을 더욱 정밀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KF-21이 실전 배치될 시점에는 이러한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시험을 통해 완벽한 전투기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KF-21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번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블록 2 및 블록 3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음속 돌파 후 더욱 정밀한 무장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KF-21의 전투력은 기존 전투기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KF-21이 추가적인 실전 테스트를 통해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난해 실적 악화에도 올해 수주 목표를 대폭 늘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전세계 국방비 지출 경쟁을 수출 모멘텀으로 삼아 성장하겠다는 구상인데요. FA-50 경전투기의 시장 확대와 한국형 전투기 KF-21 본격 양산으로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올해 수주와 매출 가이던스, 전망치를 전년 대비 각각 72.6%, 13.6% 상승한 8조 4,590억 원과 4조 87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성장하면서 시장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대비 다소 높은 목표치인데요. 수출 효자 품목인 FA-50과 KF-21, 양산 잔여분 20대 등 국내외 사업에서 수주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초음속 훈련기 T-50을 토대로 개발된 FA-50은 평상시에 훈련기로 운용하다 유사시에 전투기로 임무를 전환해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납기 능력도 빨라 K방산의 대표적 수출 품목으로 꼽힙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에는 지난 2014년 KAI로부터 FA-50PH 12대를 구매해 2017년 마라위 전투에서 실전 경험을 쌓기도 했는데요. 현지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KAI 관계자는 FA-50과 관련 가동률이 높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납기가 빠르고
후속 지원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KAI는 2022년 폴란드와 FA-50 경전투기 4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12대를 15개월 만에 납품한 바 있습니다. 또한 KAI는 필리핀과 1조 원 규모의 FA-50 추가 도입 계약을 이르면 상반기 중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동 동남아 등지에서도 추가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도 본격적인 양산으로 국내 수주 실적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KAI는 지난해 6월 방위사업청과 1조 9,6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초도 물량 20대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내년 하반기 공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KF-21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FA-50보다 먼 거리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기체인데요. 업계에서는 중동 동남아 등의 국가에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AI 측은 올해 중동아시아 지역에서 3조 5천억 원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구영 KAI 사장은 올해는 국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공격적 수출 시장 개척을 통해 성공 DNA를 증명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공군 LSM-2 천궁 3전력화 미사일 방어 체계 확충. 공군은 18일 첨단 항공우주 무기체계를 적시 도입해 한국형 삼축 체계의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3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2를 전력화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월 방위산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천궁 3화 LSM-2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LSM-2의 최고 요격 고도는 기존 LSM-2 60km를 상회하는 100km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천궁 3의 최고 요격 고도 역시 천궁 2의 2배 수준인 50km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또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차기 전투기 FX 2차 사업을 통해 킬체인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차기 전투기 1차 사업으로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A 40대를 도입한 데 이어 오는 2028년까지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관련해선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극초음속 공대지 유도탄 등을 활용해 대량 응징 보복 KMPR 능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해 KF-21과 무인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발전시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우위를 선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공군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비물리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 임무 수행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공군은 지난 6월 기존 우주작전대대를 우주작전전대로 확대 창설했다. 우주기상 예보 및 경보체계와 초소형 위성체계 등 향후 전력화될 우주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사이버 방호 능력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 보안 운영 자동화 대응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급증하는 적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군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확고한 전방위 위협 대비 태세 유지, 첨단과학기술 기반 공군 군 구조 발전, 장병 체감형 복무 여건 개선, K방산 지원을 비롯한 주요 추진 업무와 전력 증강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복잡한 대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도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전승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선진공군을 구축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군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격화된 이달 초 레바논 교민 귀국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3. 글로벌 방산시장 선도 위에 정부 주도 촘촘한 정책 지원 필요하다.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과 가성비, 빠른 납품과 안정적인 공급망, 맞춤형 수출 전략 등 다양한 강점을 지닌 덕이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기술력, 가성비, 빠른 납품, 맞춤형 무기 개발 등을 강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 동남아, 중동 등에서 미국의 무기보다 빠르고 경제적인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다. 한국의 방산 제품은 고성능이면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일례로 K9 자주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인기다. 서방 국가의 동급 장비보다 가격이 낮고 성능은 더 우수하기 때문이다. FA-50 견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K2 전차, 현무 미사일 등도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방산 무기의 개발과 생산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유럽과 미국 방산업체는 주문 후 납기가 수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비교적 신속한 납품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폴란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속하게 전력 보강을 위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을 대량 구매한 것이 이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방산 수요가 급증, 기존 무기 보유국들이 새로운 공급자들 찾고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 방산 기업들은 기존 고객들의 주문을 소화하느라 신규 주문 대응이 어렵기에 빠른 납품이 가능한 한국 방산업체들이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다. 특히 한국은 각국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무기 공급이 가능하다. K2 전차의 폴란드형 모델, K9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 등이 수출국 요구에 맞춘 변형 모델을 개발해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군사협력 확대, 무기 공동 개발 제안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있기도 하다. K방산은 드론, AI, 무인화, 레이저 무기, 우주 방위 기술 등 미래형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LSM 장거리 요격 미사일,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 체계 등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해외 협력을 통해 K방산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 기반의 지속 가능한 수출 전략 마련해야 K방산의 글로벌 입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K방산 수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방산 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